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편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에 마지막 주간에 펼쳐지는 6월 28일 토요일 경마 서울 경마 레이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수협회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출마표를 보고 네. 쭉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난해하던데요. 부산이랑 완전 달라요. 네. 출전 수도 많고 월말 경주 다운 경주가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빡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주가 의외로 좀 서울 경마장이 배당이 좀 안 나왔잖아요. 월말에 이 고배당이 또 몰아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짐이 있습니다. 우선 폭풍 전야의 고유 이름이 느껴지고 있는데. 자, 그건 그렇고 지난주 경마가 또 상당히 이제 잘 치러졌습니다. 저희 또 3명의 예상가들의 또 성적이 괜찮았어요. 특히 김태훈 기자가 이제 최근 6월 이제 둘째 주부터가 참여했죠. 조금 이제 적응을 좀 하다가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그 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출연되는 경주가 서울 경마장 토요 경마. 구경주였죠, 구경주. 여기서 인천의 비전을 강력한 복병의 축으로 놓고 승부를 걸어가지고 쌍성시까지 추천을 드려가지고 132.4회를 또 통쾌하게 적중해드리면서 김태훈 기자가 살아있네요. 인천의 비전을 강해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순간 째고 나오는데 요것도 좀 응원 좀 했죠. 월책 하나가 걸렸구나. 그 외에도 김태훈 이제 토요 경마 1경주 또 11.3배짜리 16 경마도 4경주, 5경주, 7경주 할 것 없이 골고루 접근하시는데 역시 추천 경주에서 또 한 방 제대로 터뜨리면서 김태훈 기자를 믿고 응원하셨던 많은 분들이 또 도둑한 지갑을 불려나가라는 그런 한 주가 아니냐 싶고요. 자, 그리고 박남규 의원께서도 토요 경마 2경주 또는 10경주, 16 경마 또 7경주, 8경주 좀 짭짤한 배당에서 좀 적중이 나와줘가지고 변함없이 꾸준한 성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제주 일보배였던 제주 토요 경마 7경주였죠. 삼복성 강원텔로 90.8배짜리를 적중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16 경마도 본 방송을 통해서 최초드린 승부 경주였던 1군 경주였죠. 최초를 강하게 언급이 되면 이것도 삼복성으로 18.0배짜리 주력 승부 강원텔로 때려드리면서 직전도 역시 제주도 한 4개 경주가 적중해주는데 그중에 90.8배, 28배 이런 배당 중고 배당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제주 하신 분들은 왜 신성원이가 제주에 강한가 아마 느낌이 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변함없이 힘있게 밀어붙이는 월말 편성이라 그런지 부산은 좀 그런데 이제 부산 16 경마도 빡세고 그렇죠. 제주 서울 경주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번 주도 저희들 믿고 한번 고배당 터지면 이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고배당 승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모두 11개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경주를 드릴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 박남규 위원께서는 2경주, 7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 김태훈 기자는 4경주를 또 단통으로 때리는 그런 게임이죠. 4경주하고 9경주 두 개를 또 승부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또 2경주는 거의 진짜 실로 오래간만에 보는 신망경주죠. 박남규 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98% 예상가들 정말 싫어하는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대로 의미하고 올 신마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의 이경주 국선 육군의 1000m 레이스 박랑규위원의 첫 번째 승부처에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가 기존에 있는 말 중에서는 7번의 테네시 퀸 위주로 배당한 좀 약간 좀 검증이 됐다 뭐 이거겠죠. 그리고 이제 신말 중에서는 이번에 굿스타트 하고요. 또 그리고 기존에 한번 치렀던 말 중에서는 2011번에 팍스라이 이런 좀 인기 많고 있는데 변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께서는요. 이번 주 이경주는 전부 다 신마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데 일단 기존에 뛰었던 7번 테네시킨과 11번 팍스라이 기존에 뛰었던 둔마필이 낫냐 아니면은 주행 검사 때 싹수를 보였던 2번마 굿스타트와 8번마 청마 신마 쪽에 초점을 잡느냐 실전에 뛰었던 마필들의 초점을 잡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경주에 일단 가장 우승이 유력시되는 마필은 2번마 굿스타트를 보겠습니다. 이 마필이 주행검사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초반 스타트가 15초 0 좀 느린 듯 보이시지만 시종 여유를 보였던 그런 기록이고요. 지금 발주 연습과 순발력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마필을 기승했던 유승환 기수 말로도 능력이 상당히 괜찮다. 2번마 굿스타트는 이번 경주 신마지만 능력상 축으로 인정하고 싶고 후차권 역시 이 8번마 청마란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폭주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송재철 기수가 제어를 어느 정도 잘할지 이 점이 변수인데 기존에 뛰어가지고 고만고만했던 7번 테네시퀸이나 11번마 팍스라이보다는 분명 잠재력이 훨씬 더 있는 2번 굿스타트와 8번 청마, 이 신마 2번, 8번 쪽에 초점을 잡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박랑기 위원의 추천이죠. 예, 뭐 이번 경주 신마 경주인데요. 역시 보여준 것보다는 안 보여준 말을 찾고 들어가는 게 신마 경주의 핵심이죠. 따라서 뭐 기존에 뛰었던 마필, 또 주행검사 때 뭐 기록이 좋았던 마필, 이런 마필도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뭐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마필 말고 정말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마필을 한두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철저하게 고배당을 역시 노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이 지금 7번의 테네시 기능기 말을 팔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경주를 이마필에 이제 복귀를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요. 1번 게이트에서 입구야수 계속 타는데 정말 잘 탔어요. 근데 결정타가 없더라고요. 없죠. 저희가 이 테네시 킹 같은 경우는 이 다이스 댄서 자만데 뭐 우리가 방송에서 다이스 댄서를 좀 싫어하는데 배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기대를 했어요. 그나마 테네시 킹이라는 마필은 그래도 다른 다이스 댄서보다 좀 낫지 않나 싶었는데 뭐 5번을 뛰면서 걸음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죠. 따라서 이게 마필인데 뭐 테네시 킹은 상태 좋으면 바치는 마콘 쪽이고 어쩌면 뭐 빼고 할지도 몰라요. 테네시 킹은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게 이제 이구야스라든지 뭐 박태중이라든지 뭐 당대도 설계 뭐 16급 아닙니까? 얘들이 타가지고도 그럼이 이 정도인데 과연 문세영 기수가 타가지고 그러면 빼봐야 얼마나 더 빼겠냐 하는 느낌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의 테네시 퀸을 축으로 한 인기마 배팅은 저는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방금 위원께서도 7번은 논외의 말이 아니겠는가 배팅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더 띄워줄 수 있는 저력 미제 시네마 가지고 함성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감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박랑규 위원의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혼합사고는 1000m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경주는 이제 7번의 해니 액티브가 올무리로 잡혀 있는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8번의 보란드시라든지 뭐 5번의 천적 내지는 1번의 박전노장이 상담하러 좀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 액티브는 이번 경주는 뭐 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데뷔전에서 좀 불안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고 역시 예측으로 삐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번 경주는 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살살 달래면서 뭐 속된 말로 취골로 와도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뭐 인정하고 가고 보란드시 천적 백전노장 뭐 후자권도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1번마 백선노장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지난번 1300이었고 1000m로 줄어들었다는 메리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마필이 발주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는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뭐 1번 게이트에서 선위권에서의
전개 가능하다는 점에서 백전노장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박영훈과 거의 내용 자체는 일치하는데 일단 배팅의 축은 7번마 해니 액티브보다는 1번마 백전노장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7번마 해니 액티브 6월 20일 날 주행검사 보면은 거저오는 겁니다. 뭐 시정 붙잡고 스타트 종반 걸음 시정 여유 보고 걸음 자체도 좋았고 기록도 1분 00초고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주행검사 때만큼만 뛰면은 이번 경주 우승만은 확실시 되는데 이마필이 5월 24일 데뷔전 때 늦바라라고 사행을 했습니다. 악벽이 상당히 좀 있는 마필인데 그 악벽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 좀 빡빡한 주행검사와는 달리 좀 빡빡한 경주 그 전체적인 경주 내용이라면은 해니 액티브 또다시 늦바라고 사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올 확률도 훨씬 더 높죠. 근데 완전 올대가리를 놓고 공략하기보다는 해니 액티브는 후차권에서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보고요. 1번 백전노장이 역시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49조에서 기승기수가 김동철에서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됐고 직전 경주도 스타트는 아주 원활하진 않았지만 나오는 순발력 자체가 많이 보강됐습니다. 거리 줄었고 순발력 많이 보강되고 여건 자체는 1번마 백전노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배팅의 축은 1번을 놓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해니 액티브가 제가 올 입사 레이스를 봤는데 늦바라고 외곽 돌면서 마지막 끝탄력이요. 예. 와,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능력만은 능력. 네, 능동적인 추입의 진수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앞선 주가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뛰어나오는데 정의익 조교사가 서성에서 태웠다는 자체가 이마필에 좀 악벽을 염두에 두고 태운 것 같고 역시 백전요정도 두 분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좀 발주 안 되는 마필에 지나면 갑자기 발주가 잘 됐거든요. 그렇죠. 이건 또 1번 게이트의 경주거리가 줄었다는 것도 이점이고 그래서 제 1관문 일단 1번 7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천적 그 8번에 보라는 듯이 떠오르겠습니다만 실제 가장 사연 있는 마필은 두 마리가 아닌가 1번 7번 그래서 주력 한 방은 간 다음에 1번 7번 쪽에 저도 한번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겠고 자 4경주가 이제 김태형 기자의 단통 받치기 없이 오로지 한 방을 때린다고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민 배당은 지금 1번의 스노키를 중심으로 이제 3번의 터프러너 쪽에 인기가 모아지면서 뭐 2번의 가이스타트 또는 뭐 5번의 세상만사 이런 말이 물명이 오를 텐데요. 자, 박의원께서는요? 조금 변수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스노킨이 지난번 신마신을 이겨가지고 인기가 스노킨 쪽에는 너무 집중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는 뭐 편성이 워낙 약해가지고 속된 말로 정말 여유있게 선행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터프러너가 일단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죠. 여기 이제 오뭐 세상만사 외가 있고 뭐 카바나 여신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스노킨도 사실 장담을 못하지 않나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수는 많은 애 있고 가이스타트가 그런 측면에서는 뭐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뭐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가이스타트가 결정적인 한 발이 자꾸 없는 게 좀 단점이죠. 따라서는 이 오마 세상만사가 뭐 승문한 이후에 속된 말로 지금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만 이 편상이라면 뭐 선의권에서의 세상만사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의 변이죠? 저는 1번마 스노우키는 인정합니다. 승군전이고 이번 경주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월 3일 경주나 3월 29일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거력이 분명히 있었고요. 선입도 충분히 됩니다. 훈련했던 송재철 기수 말로도 승군했지만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높다. 1번 스노우키를 인정하고 후차권에서 딱 한 방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 2번 가이스타트, 3번 터프러너, 5번 세상만사, 8번 스트롱로브, 9번 카바나 여신 이 정도에서 후차권이 끝내는데 딱 한 방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추천 경주를 잡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누키는 5월 3일날 이게 지금 앞선 마필이 그 3, 4코너 중간에서 낙마를 하는 바람에 방향 뒤에 쭉 밀렸다가 이제 다시 치고 나오는데 이미 뭐 그때부터 그 상당히 피해를 보고도 막 이제 중간 추진하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상태는 상당히 올라왔다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의 스노키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뭐 두 방 가면 이상해지는 거죠. 갑자기 그죠? 세 방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1번을 인정 안 한다면 뭐
두 방이든 세 방이든 네 방 상관없습니다만 1번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갈 길은 오로지 한 번밖에 없지 않겠냐 느낌이 있는데 그런 각도에서 김태형 기자의 단통 승부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경주 보시죠. 국산 5군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경주는 8번에 샌메이커 중심으로 배량은 돌아가는데 후차는 중구난방입니다. 뭐 5번에 펠리시티를 비롯해가지고 2번에 SB러브, 1번에 미라클 정상, 뭐 3번에 플래시 비전까지 골고루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샌메이커가 연투를 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기인데 이 샌메이커도 사실 좀 불안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발주가 안 되면서 이제 대야신을 밀고 초반에 계속 무리하면서 오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우승이 없이 계속 2착이에요. 물론 이번 경주도 편성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샌메이커가 또 올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안쪽에 미라클 정상이나 플래시 비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요 두 마필을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따라갔을 때는 뭔가 좀 2% 부족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샌메이커도 저는 충만하기보다는 좀 빠를 수도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배팅의 축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 5번마 펠리시티가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이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경주 거리도 어쨌든 1300으로 100m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5번마 펠리시티를 배팅의 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가 8번마 썬메이크가 키를 쥐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계속해서 늑발을 하다가 직전 경주 발주가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도 발주가 괜찮으면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마 미라클 정상이 이번 경주 작전 자체가 선행을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경주가 1번 게이트에서 초반 무리를 해서 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웬만하면 쫓아가겠다. 자, 그렇다면 8번마 샌메이커가 선행 가서 그대로 버티는 배팅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충마로 보여지고요. 후차권에서는 1번마 미라클 정상과 3번마 플래시 비전 이 두 마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미라클 정상도 직전 경주 초반에 진짜 오버였다면은 쫓아가는 작전 5월 11일 경주처럼 곱게 쫓아간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3번 플래시 비전도 능력 자체가 있었던 마필인데 그동안 신인 기승하다가 5월 3일 경주 때 최범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 최범현 기수가 그 다음 경주도 이 마필에 대해 주행 습성을 잘 알아가지고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하고 따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뚝심 있는 거럼 승분전이지만 이번 경주에서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마필은 3번마 플래시 비전이기 때문에 8번 놓고 1번, 3번 두 방 정도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김태형 기자 의견보다는 박남규의 손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것이 이 샌메이커 선행 못 갈 수도 모릅니다. 이게 1번도 1번입니다만 이번 SB러브에 지금 서승훈이거든요. 서승훈의 게이트에 따른 부산의 김동영을 등극하는 게이트에 따라 보여주고 있고 또 3번의 플래시 비전도 만만분 앞선 가능하고 1번, 2번, 3번, 8번이 지금 골고루 지금 4마리가 그 스타트 비슷해요. 이게 어느 한 마리 월등히 낮지 않거든요. 여기에 최고 인기만의 방충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8번이 꼴문인데 이 배팅의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전기의 메리트로 떨어지는데 배당조차도 없는 막군이라면 좀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역으로 추입을 누가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인데 직전에 넉발했습니다만 막판 한번 보여줬던 5번의 펠리시티 이게 추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창의 가능성은 가장 높은 가능성 5번이 있고요. 한 수 더 거둔다면은 앞선이 진짜 다 무너지잖아요. 네 마리가 다 싸워가지고 진짜 완전히 빡뜨기 싸워가지고 중반에 다 몰라게 되면 그럴 때 머리를 살포시 내미는 기수가 바로 김옥성이에요. 6분에 원더들이 뭐 우리 같은 막근도 한 40 정도 배당 나올 텐데 이것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는 쉬운 경주 아닙니다, 팬 여러분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경주 보시죠. 국산 육군에 1300으로 치러지는데 6경주도 뭐 완전히 난잡하네요. 강축이 없이요. 골고루 잡혔습니다. 3번의 포커스를 필두로 1번의 전농울이라든지 5번의 레드골드, 8번의 럭키뮤직 또는 뭐 12번의 제블린 라인, 13번의 특필소녀 진짜 완전 중구난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3번 포커스가 좀 낮죠. 아직까지 이제 전력이 완전히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를 보니까 좀 올라오는 그런 맛이 있었기 때문에 뭐 편성이 워낙 약하다는 점에서는 뭐 포커스가 인기 마필 중에서 좀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저는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오는 12번 제블린 라인도 뭐
휴양이라는 것이 사실 뭐 한 번 뛰고 휴양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신마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뭐 휴양이라는 개념보다는 따라서 지금 3세 후반 중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도 이제 훨씬 더 붙었을 거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조교를 뭐 빵빵 놔주면서 스포 훈련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컨디션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2번과 제블린 라인 쪽이 좀 더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6경주는 뭐 거의 똥말리가는 경주입니다. 3번마 포커스가 2번밖에 안 뛰었고 선행 가능성이 있어서 좀 팔리고 데뷔전 치르는 8번마 럭키뮤직도 조금 인기를 끌고 12번마 제블리라인 박영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행검사 때 걸음이나 앞으로 뛸 잠재력 봤을 때는 인기마 중에서는 12번 제블리라인이 좀 낫고요. 복병마 중에서는 한 번쯤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3번마 특별소녀, 이 13번마 특별소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채찍을 때리면서 밀어줘야지 꾸역꾸역 걸음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이상혁 기수가 초반부터 채찍을 이빨 때리면서 붙여봤는데 초반에 붙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13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라서 좀 더 외곽 쪽에서 감고 나와서 중반까지만 붙어준다면은 올라오는 걸음은 13번마 특별소년이 가장 낫습니다. 이미 뭐 더 이상 보여주고 숨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똥편성에서 초반부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외곽 쪽에서 밀고 나와준다면은 13번마 특별소년이 배당을 약간 노릴 수 있는 복병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소녀가 예전에 유재필 기수가 한번 들은 말 아니에요? 예, 채찍 때리고 완전히 오가 산행 한번 갔었죠. 그러니까 무리를 해도 이 마필이 끝걸음이 죽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밀고 나와준다면은 외곽에서 그 뒤로 딱 한번 추천했는데 말해 똥말이야. 이 똥은 똥이구나. 이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요. 인기만 승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마리만 찍어 뜯는다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기수가 하나 있는데 이 장추열의 이런 전농걸 이게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이거는 선행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선행이 뭐 3번 포커스 이런 말들이 뭐 선행을 하는데 진짜 선행은 장추열의 선행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댕당은 못 잡아요. 뭐 댕이 뭐 싸우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변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댕만 한마 시원하게 나가잖아요. 취입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1번 게이트의 기습 선행마 이번에 전농걸 한 마리 추천드리고 싶고 뭐 12번에 제블리난이라든지 13번에 특별소녀까지 볼 수 있는 레이스다. 그러나 배팅 강도는 제기할 레이스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7경주 오늘의 박남기 위원의 두 번째 추천인데요. 여기 상당히 재미있는 마필 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배당판은 7번에 금강대왕을 필두로 3번에 올포 글로리하고 11번에 무적황제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어떤가요? 저는 이번 경주는 능력마 경주로서 어느 정도 우열 자체는 좀 드러난 경주로 봅니다. 3번 올포 글로리, 7번 금강대왕, 11번 무적황제. 유일한 변수가 5번마 헤일로스키가 공백 적응을 하면서 컨디션이 좀 낮아가지고 기습적인 선행 승부를 나갔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변수로 보여지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센 마필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11번마 무적황제가 좀 셉니다. 물론 그 기수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고 입상했을 때 모두 다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코스, 최적의 전개를 했고 이번 경주는 승문전이고 게이트가 11번으로 밀렸기 때문에 여건 자체는 불리한 게 사실이지만 이 마필의 발전 가능성 아직 한 20%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능력상 11번만 무적황제가 축이라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남기 위원의 승부처인데요. 예, 일단 뭐 이번 경주는 그 인기마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인기마필 중에서 뭐 세마필, 뭐 3번, 7번, 11번 이 세마필이 팔리는데 정말 쳐다보지 않는 인기마들도 몇 두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번 경주 관리형 복병을 한도 노려갑니다. 뭐 경주 조건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정말 타이밍이 도래된 마필이 한도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뭐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이 들어가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7번도 지금 선행을 지난번에 편하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뭐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적항제 아까 이제 김태형 기자가 좀 세게 말했는데 무적항제는 최근에 두 번 보시면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는 성적이 좋은데 좀 외곽이 밀리는 순간은 그 그림이 안 나오는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요즘 좀 변수되지 않을까. 이제 이래저래 인기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병마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복병마의 중심에 박남기 위원의 승부가 있는 경주 바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 국산 사고는 1400. 이 은근히 편성이 센데요. 신승훈이의 또 서울 첫 번째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액면 배당은 5번에 전력마 그리고 11번에 예신 노부에게 모아주고 있는데 박 의원께서는요? 편성이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인데요. 전 뭐 그 마피아 능력, 보유 능력만 본다면 5번 저렴마와 11번 예신 노부 한 방으로 끝날 수도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이게 대길의 배당이 조금 짭짤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번 스피드 킬러도 있고 앞전 자체 강인이 북적이기 때문에 뭐 저렴마가 승군전이고 예신 노부도 승군전인데 뭐 두 마필 모두 이제부터 뭐 계속해서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분만 저렴한 선행 가고 예신 노부 선의권에 붙으면서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박영과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 인기마 3파전입니다. 3번 스피드킬러, 5번 저력마, 11번 예신노부. 이 세마필의 전력이 세고 전개 자체도 세마필이 유리합니다. 자, 그중에 5번마 저력마와 3번마 스피드킬러가 초반에 어떤 스타일로 경주 전개를 해주냐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11번마 예신노부가 승군전이긴 하지만 순발력, 근성, 뚝심 그리고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 모두 다 좋기 때문에 배팅의 축은 11번마 예신노부를 놓고 현장에서 5번이냐 3번이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두 분이 정말 다행이에요. 자, 두 분 위원께서 놓친 말에 딱 한 마리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관리 마필이고 또 추적을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마필인데 이거 이번에 안 갈 수가 없는 레이스예요. 현승이 무조건 조집니다. 무조건 때려요. 2등이냐 3등이냐가 문제죠. 저는 그거 놓고 먼저 승부 들어가기 때문에 대끼리 재배당 사절합니다. 어쨌든 숨어있는 신승훈의 관리형 복병 한 마리가 있다는 것만 분명히 공지를 드리면서 8경주 신승훈 승부 많이 기대하고요. 자, 9경주 이제 김태형 기자의 후반 승부가 되겠는데 이제 혼합 상문에 1,400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일단 액면주가 1번에 클리너스타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5번에 티나브라더라든지 내지는 이제 11번에 굿나나가 팔리고 있는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편성 자체가 좀 빡빡하죠. 이번 경기도 뭐 충만은 없는 그런 에이스고 입상 도전 가능만은 굉장히 많은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인기마에 연할 필요는 없고 저는 승문자를 갖습니다만 14번 퍼스트칸 세게 봅니다. 이 퍼스트칸이란 마필은 원래는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발주도 안 좋고 약간 주행 압력 때문에 레이스 흐름에 따라붙지 못하고 뭐 이런 문제점을 계속 노출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끝번을 시청하고 나서는 뭐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선의권에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승군이랑 부담은 있는데 승군은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뭐 포스트칸이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만 잘 뛴 것이 아니고 기본 능력은 가지고 있는 어떤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14번 퍼스트칸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이제 추천인데요. 이번 경주는 저도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후차권이 조금 넓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자, 이마필이 최근 뛰었던 경주 내용 자체를 보면은 직전 경주 좀 심했고요. 이번 경주는 전개상 절대적인 찬스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은 좀 처질지 몰라도 최근 뛰었던 내용 자체나 전개를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경주 무조건 배팅에서는 노리고 교과될 마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승부처 경주를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저는 5번에 이제 티나브라던데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인기권에 이제 팔리는 마필이기는 분명합니다만은 이게 최근에 특히 직전에 그 1,700m 경기에서 막판 취입하다가 이제 타만의 주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이제 강착이 되어가지고 실격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 1,700 두 개 레이스에서 막판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고 이게 좀 발주가 좀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0인데 1,400의 티나브라더는 1,700의 티나브라더보다는 훨씬 더 경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저는 뭐 이번에 티나브라더를 놓고 한번 승부 한번 들어갔고 나머지 이제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마필은 다른 예상가들이 잘 보기 힘든 그런 마필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상당한 배당이 터질 것이다. 그렇게 관측이 되는 김태형 기자 승부 만약에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3번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10경주는 이제 8번에 천왕동이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2번에 오늘이 쪽에 인기가 모아지는 구도가 되겠는데, 자, 박기영 교수는요? 천왕동이는 뭐 독등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일단 편성이 굉장히 약한 그런 편성이고 1800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히려 이제 천왕동이가 입장 전망이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후차권에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라는 것이 1800에 대한 경주거리적인 부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좋아하는 마필은 아닌데, 육군 한누리가 이게 뭐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경주거리가 1800이라면 다시 한번 그 뚝심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 6번 한누리 승문전이지만 1800이라는 경주 조건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또 의외로 앞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죠?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8번 천왕동이야 2번 오늘이 두 마필이 좀 난데, 저는 2번 마 오늘이가 조금 더 배팅권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자, 8번 마 천왕동이 상태는 직전보다 좋습니다. 상태 좋고요. 선행 가면은 그냥 8번 2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안쪽에 4번 UAG, 5번 플라이왕 상대 선행마가 있습니다. 특히나 4번만 UAG의 박준현 기수는 양보하는 그런 기수가 아니라 초반에 그냥 밀고 나가버린다면은 천왕동이가 선행을 못 갔을 때는 8번마 천왕동이가 상태가 좋다더라도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고요. 2번 오늘이는 직전 경주 조금 김옥성 기수가 말머리를 안일하게 탔습니다. 이번에 임기원으로 바로 교체를 했고 부담 줄었고, 이 오늘이도 스타트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4번, 5번, 8번 이런 마필 보내주고 한 4번째만 쫓아가 준다면은 전개도 괜찮고 직전 경주 걸음이 나왔던 마필인 만큼 배팅에서는 2번 마 오늘이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가 이제 1800인데, 지금 이제 선행권 가능한 말이 이제 3번에 엑셀 갤라퍼, 4번에 뉴에이지, 5번에 플라이왕, 또는 뭐 이제 8번에 천왕동이. 이 천왕동이가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선행권을 편하게 이제 선행 나가서 지난번에 이제 1800에서 들면 잡힌 거 말하는데, 이번엔 편한 선행조차도 지금 장담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어느 정도 임기응변을 바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또 선행 경합에 휘말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또 어영부영한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입 가능성 누가 있느냐, 6분에 한두리 같은 마필이라든지 내지는 전기상의 메리트가 있는 2번에 오늘이, 이런 말들이 이번 경기에서 숨어있는 복빙이 아니겠느냐,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1경주 혼합 1군에 1800으로 치러지는 신승훈의 승부가 되겠고요. 지난주도 이제 1군 승부 경주에서 고배당 적중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에 마리뎀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6번의 언비터블 역시 최근에 정말 참 자기 기량에 서로 전투해준 마필이죠. 그래서 액면대로 2번, 6번에 둘 다 좀 팔리고 있는데, 좀 둘 다 불안감이 있지 않겠냐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언비터블도 사실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뛰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언비터블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고, 마리데물도 지난 5월 달에 절전을 펼쳤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도 입장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왔어요. 예전에 마리데물은 정말 아닌 그런 모습이고, 경주거리가 줄어든 것도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심지어 두 마필 모두 빠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놀라운 만세가 18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7번 싱싱겟도 56kg의 부담 중량, 또 1800이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담양 축제를 노리고 왔었는데 아쉽게 오차게 머물렀지만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담양 축제가 큰 배당을 역시 내줄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박영과 비슷한 의견인데 축은 없습니다. 2번만 마리데몬이 직전 경주 싱싱캣과 노름만세를 1마신과 1과 2분의 1마신 차 이기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변수가 생겼고요. 또 이 마리데몰이 타기가 쉬운 마필이 아닙니다. 유승환 기수가 첫 계승하는데 과연 이 마필을 늘어난 부담 중량,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잘 타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인기마로 보여지고, 6번 언비터블 역시 최근 매번 들어오는데 매번 더 뜹니다. 걸음은
뭐 어느 정도 저도 한계를 보이지 않았느냐. 지금이 최절정기인데 이제 하향세를 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주 배팅에서 그래서 노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9번만 놀부만세가 되겠습니다. 자, 공백 이후 전력이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직전 대비 여건도 괜찮고요. 상태도 직전과 엇비슷합니다. 여건상 마리데블한테 지지는 않을 듯 보여지기 때문에 배팅에서는 9번 놓고 후차권은 조금 배당을 노리는 복병 대 복병 쪽으로 가는 게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 마리데블이라는 마필이 그 뭐 혈통이 이제 고포진이라고 굉장히 좀 중장거리에 좀 통하는 그런 혈통이 되긴 한데 최근에 9개 경주를 한번 검토를 봤을 때 이 마필이 1800 이하짜리를 한 3번 나왔거든요. 1800에 한 번 나가고 1400에 2번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1900 이상 2000m 레이스에서는 이제 입장해 주었습니다만 1800 밑에짜리 레이스에서는 3번 나와가지고 3번 다 못 들어와요. 한 번 또 1400에서 말도 안 되게 좀 깨끗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필이 1800 이 마필은 결코 유리할 수가 없다는 거는 반드시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솔직히 저는 600 언비터블 다 들어온 레이스에서 좀 아쉬움을 남겨봤는데 이 마필은 그렇게 세게는 안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어쨌든 이번 경기 둘 다 빼고 할 수 있는 승부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배당의 메리트는 아마 팬 여러분들 상상하시기에 상당한 수준의 배당 이상을 좀 추월하는 그런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승도 가능하고 삼복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재미있는 막권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 신승훈의 마지막 실력 승부를 기대해 주면서 제대로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16경마, 소형경마 레이스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